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속초의료원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뒤에 벌어지고 있는 속초의료원장의 무자비한 전행을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도 영북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행 운영과 진료 차질, 무자비한 노동조합원 색출 작업, 징계 등 박승우 원장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위기에 처한 속초의료원이 제2의 진주의료원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응급실 당직 의사근무 조작, 처방전 조작, 간호사 근무 조작, 환자 거부 및 진료 거부, 일방적 직장 폐쇄, 조합원, 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전환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승우 원장은 시종일관 위증으로 일관하였기에 저는 박승우 원장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상임위에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직접 내려가서 현장 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하였고 그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뒤에 열흘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흘 전에 딱 하루 동안 내려가서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일 증인신문 이후 그리고 24일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속초의료원에서는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조치들이 박승우 원장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승우 원장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처방전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겠다고 처방전 보관 장소로 데리고 가서 모멸감을 주고 해고시키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국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속초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벌이고 있는 위증과 폭력적인 징계 조치는 곧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박승우 원장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는 박승우 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위증에 관해 고발해 줄 것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요청드릴 것입니다. 또한 속초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강원도, 속초지역 시민사회가 대책 모임을 구성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권한희 대변인입니다. 오늘 브리핑하겠습니다.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여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자.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헌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오늘 오전에 다시 재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현명한 절충점을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국가 발전을 방해하던 적폐들을 없애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세월호 3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켜켜이 박혀있는 부조리들을 찾아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병헌법을 통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안전 대한민국은 세월호 3법을 함께 처리해야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큰 틀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세월호 3법과 동시에 국회에 쌓여있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과 내년 국가 살림살이의 예산안 또한 제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해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의무입니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대성적으로 협력했듯이 오늘도 여야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애국의 협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육 예산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일부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편성 예정인 예산이 2 내지 3개월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논쟁은 곧 재점화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현재의 상황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부진해 교육 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 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형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급식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도 가정 살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고 지방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현실에 맞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련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어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공무원의 참여 배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 격차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와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연금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감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을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냉정한 판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애국심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ITU 정권회의를 마치며 브리핑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전 세계인의 ICT 축제 2014년 ITU 정권회의가 3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역대 최고회의라는 찬사 속에서 오늘 그 막을 내립니다. 특히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권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의 첫 ITU 고위직 선출, ITU 이사국 7회 연속 진출, ICT 융합 및 사물 인터넷 촉진 등 한국이 주도한 의제가 모두 결의로 채택되면서 명실상부한 ICT 정책 및 외교 강국의 위상과 면모를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170여 개 나라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3주간 행사를 통해 얻은 직접 생산 유발 효과만 1,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 외 관광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ICT 한국 브랜드 효과까지 감안하면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ICT 기업의 제품 해외 진출 증대, 개최도시 부산 홍보 등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정권회의 개최라는 일회성 의미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그치지 않고 ICT 정책 및 외교 리더십을 펼쳐나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포스트 ITU 정권회의를 비롯하여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파견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지역의 보건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1명의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보내 13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조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발대의 현지 조사 활동은 보건인력 본대의 파견 지역과 규모,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보건 인력 본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발대 파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에볼라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디디게 될 선발대 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파견이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선발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파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단한 경비 업무와 감정 노동 끝에 분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침을 주었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경비원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또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노동자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조문을 갈 예정입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독도 입도 지원 시설 사업 중단은 그 자체로 일본에게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의 빈틈을 보여주었고, 국제적으로는 독도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는 외교적 원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 원칙을 고수해온 외교부의 지나친 일본 눈치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외교 성과에 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자평하며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력이 조용한 외교가 아닌 굴욕적 외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베 정부 들어서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의 향후 독도에 대한 공세적 외교를 강화할 빌미마저 제공한 우리 정부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는 다른 국가를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의 외교는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독도 외교에 대해 더 이상 일본 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고가 헬스 장비 구입과 유명 헬스 트레이너 3급 행정관 채용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가 오히려 대통령의 안위와 경호, 심지어 국가 안보 문제로 거론하며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왔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불경죄만 신경 쓴 나머지 어설프고 억지스러운 대응과 답변으로 일관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 재료, 운동기구 등은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한 메모 내용까지 공개되어서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대통령의 행적과 일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 더욱더 부추긴다는 사실을 도대체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까지 강조하니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의 안위 그리고 청와대 안보와 관계된 사업들은 국방부의 방위사업 예산에서 집행하라고 조언드립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사업으로까지 대접받고 있는 대통령의 헬스 기구에 대해서도 언젠가 방산비리를 언급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통일부가 이호 여사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해 사실상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우리 어린이들에게 손뜨개로 짠 1만 개의 털 목도리를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호 여사의 방북으로 경색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남북 관계가 호전되어 좌초된 남북 고위급 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또한 삐라살포 문제로 야기된 신경전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이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 요청을 성의 있게 수용하고 최고 지도부와의 면담 등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대응 작전에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 작전팀이 대폭 강화되었고 연재욱, 옥도경 두 전직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당시 매일 두 차례 공식 회의석상에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심리전단 요원이 전원 투입되는 등 집단적 그리고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줄곧 윗선은 전혀 몰랐었고 사이버 사령부라는 한 기관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또한 부대원 일부의 일탈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왔습니다.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거짓말 변명을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마당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면죄부를 주고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무혐의라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회화에 대한 지휘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무능의 극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봐주기 수사, 축소, 은폐 수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윗선의 개입을 비호한다면 국민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뒤에 숨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대선 댓글 정치 개입의 경위 낱낱이 밝히고 또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사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최민희 의원께서 예결위 차원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 최민희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당 지지를 해주지 말 것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재원 수석부대표께서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이라고 약속하셨던 누리과정에 대한 또한 전면 무상 보육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보도자료인데요. 오늘 제가 이 보도자료를 뿌리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뿌려야 되나 하는 주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간에 아주 오랜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진통 끝에 나온 산문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 중에 하나가 협상과 절충이라고 했을 때 그 지난한 절충과 협상을 통해 나온 그런 상고를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를 뿌리는 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월호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하면 앞으로 있을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위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협상과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 바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 아래에서 이 정치적 협상과 절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치적 협상, 또 한편으로는 헌법적인 가치와 원칙, 이 양대 요소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충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법이 상정되었을 때 그 법이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을 검토해본 결과 위헌적인 요소가 곳곳에 있다 하는 점을 발견했고,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명령제입니다. 이 동행명령제는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2008년 BBK 특검 때 이미 위헌 판결난 조항입니다. 이 동행명령제는 그냥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직접 대상자인 일반인 집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체포영장과 같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2008년 판결과 이번 동행명령제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2008년에는 벌금이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나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감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가상금이 붙고요. 또 재산이 압류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 누가 과연 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위헌 조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묵비권은 우리 국민이라면,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참고인 출석을 불응하게 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참고인 출석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불출석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이지만 특별조사위 청문회를 불출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사재판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묵비권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이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때는 증언 거부하면, 즉 묵비권을 행사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에 묵비권을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개적인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가능합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는 나중에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조사는 수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수사에는 비공개 그리고 은밀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이 청문회에서는 이런 비공개 은밀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런 국회가,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가 위헌 요소가 명백한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안 그래도 추락해 있는 국회의 권위가 정말 날개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세월호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유족들에게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된다는 것은 우리 세월호 유족들의 명예를 한 번 더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오늘 본회의에 이 세월호 특별법이 상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반대 토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국회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최대한 사려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의 인격적 모욕을 견디다 못해 분신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드러난 경비 노동자들의 일상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람을 줄일까봐 월급 인상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입주민 눈밖에 나서 해고될까봐 온갖 부당한 대우를 견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단순히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기억한다면 신현대 아파트의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이번 일을 기점으로 경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고인의 죽음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가진 고통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부 여당이 교육무상복지 관련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아이들 교육복지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미 상당 기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우며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둘러싼 사태가 극한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11월 7일 정책 현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자방 예산 1조 9천억 중 1조 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비리에 대해서는 사응역 없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방산 비리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해 개탄스럽다. 범정부 차원의 비리를 엄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답변만 남았습니다. 검토를 끝내고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 국부 유출, 안보 불안에 대한 국정조사만이 해법입니다. 사자방 사업에 대한 2015년 정부 예산은 총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앞으로도 계속 예산 들어갈 일이 남아있는 4대강 뒤처리 사업에 2015년 예산으로 1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조 원 투자에 단 5조만을 건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2015년 편성된 예산은 4,620억 원에 달합니다. 불량무기, 부실검사, 엉터리 사업관리로 부실 방위산업 규모만 총 20조 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2015년 예산으로 4,480억 원을 집행할 작정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 예산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일반 사업 수익을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활용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170억 원을 삭감해 수자원공사에 자구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4대강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발생한 녹조를 연구한다며 편성한 2,456억 원 중 절반을 삭감해 4대강을 핑계 삼은 연구 행태 바로잡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6개 사업에 대해 7,771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 사업에 출자하겠다며 편성한 1,150억 원, 광물자원공사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출자하겠다는 1,850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2,035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엉터리 방위산업 물품 구입 대금을 철저히 검증, 삭감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2014년 3월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월까지 양산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올 8월까지 예산 대비 단 4.9%만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에 2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때문에 1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해 1,051억 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사자방 예산 1조 857억 원을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내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수조정 소위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어젯밤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지원할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파국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나머지 보육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저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당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누리과정의 재정으로 삼은 근거는 세입 규모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가 예측보다 턱없이 부족해 교부금을 계획대로 편성하지 못하자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책임지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전망에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재정 책임마저 시도 교육청에 지우려는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것은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정부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 호소를 무상급식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값을 빼서 구멍난 재정을 메우라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비정하다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누가 되었든 예산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악용해 힘없는 시도 교육감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나쁜 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31일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고 이제라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의 실체는 생애 주기별 포기당하는 국민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포당하는 국민들입니다. 영유아들은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포기당하고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포기당하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포기당하고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포기당했습니다. 애시당초 말이나 꺼내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임기 5년 중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면서도 그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이며 이로 인한 혼란을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했던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오직 국민들을 현혹시켜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수가 부족해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솔직합니다.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원래부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본심 아니었습니까? 이제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떳떳하다면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맞겠는지,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솔직하게 꺼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전에 본심은 숨기고 거짓 공약을 늘어놓아 국민들을 기만했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와 자치단체 고위공무원단 이상 223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안행부는 자발적인 서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각 기관별로 대상자와 동참자를 집계해 현황을 보고한다니 누가 보더라도 강제적인 서명입니다.
오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후에는 정부 당국이 거꾸로 집단행동에 나선 꼴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짓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당사자들과의 논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새누리당 전체 의원의 연명으로 법안까지 상정해놓고 이제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공무원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방적인 밀실 논의로 제출된 법안부터 철회하고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은 물론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로의 전환은 세월호 특별법상위원회와 역할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우려스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대책위가 마지막 요구한 여야, 정, 유가족 간 협약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가족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의 말처럼 특별법 작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처럼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이 뿐입니다. 정의당은 운동학교는 다시 복구할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 온 주체는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입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말처럼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려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말처럼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라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어깨 걸고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조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원 국무총리 독도 입도 지원시설 백지화 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시설 백지화에 대해 정원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과 안전 등의 문제를 보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 총리는 아직도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백지화 해놓고 보유한다고 하자는 작전 모의를 하고 국민을 속인 것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백지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외교적 승리를 외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 정부, 일본에게 굴욕 정부가 됐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펼치려다 떠들썩한 외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교 마찰을 우려하다 더 큰 외교 마찰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외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 굴욕, 무능, 마찰 외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총리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진상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자 경지를 포함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3대 인정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숨진 노동자가 고 이은정 씨와 백혈병에 걸린 유모 씨에 대해 오늘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로 인해 면역력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반면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을 노동자의 목숨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지금의 노동 현실이 매우 서글프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측의 태도입니다. 허술한 역학조사로 고인의 질병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고 황유미 씨 등의 사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려 했던 것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제 할 일을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삼성 측은 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로서 인간적 도리와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미흡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쳐도 죽을 병을 걸려도 생계를 걱정하며 감내하고 혹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판결이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